1847년 2월 11일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밀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토머스 에디슨. 에디슨은 훗날 발명왕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특히 전구를 발명한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아마도 발명가 중 제일 높은 명성을 지닌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릴 적 위인전에서 에디슨 전기를 읽은 분들도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위인전 속의 에디슨은 독특하고 뛰어난 발상으로 여러 발명을 하고 전구를 탄생시킨 위인으로 그려지죠. 하지만 그는 마냥 우리가 아는 위대한 발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아이디어를 훔친 희대의 도둑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그의 진짜 업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토머스 에디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디슨은 잘 알려진 것처럼 직접 알을 품어 병아리를 부화시키려 하는 등의 기행을 많이 펼치던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심지어 선생님에겐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의 질문을 쏟아부어 어른들을 귀찮게 했죠. 결국 에디슨의 담임은 그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에디슨을 퇴학시켰습니다. 실제로 그가 공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일은 뉴욕의 쿠퍼 유니언에서 청강을 한 것밖에 없었죠. 하지만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그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낸시 매튜스 엘리엇이 스스로 선생님이 되어 에디슨에게 여러 지식을 가르친 덕분이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에디슨의 어머니도 전직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의 호기심은 남달리 왕성했는데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에게 궁금한 것을 모조리 물어봤고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면 끈질기게 알아냈어요. 이 호기심은 실험으로 이어졌고 훗날 성공할 때까지 실험을 멈추지 않는 에디슨 특유의 집념이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호기심과 집념이 꼭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한 예로 그는 친구가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고 하자 공중에 뜨게 해주겠다며 친구를 상대로 인체 실험을 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과 타르타르산을 물에 녹여 친구에게 마시게 한 것이죠. 친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기에 그의 어머니는 처음으로 에디슨에게 엄청난 꾸중과 매타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탐구심이 왕성하고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선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 당시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악동이 따로 없었죠. 이후 청년이 된 그는 특유의 실험 정신을 살려 의회용 전기식 투표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소모적인 의회의 투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발명한 것이었지만 당시엔 조작 논란이 터진 시기라 반려당하고 말았죠. 에디슨은 여기서 자신의 순수 아이디어로 만든 기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발명 전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모토는 세상에 필요한 발명을 한 대로 바뀌게 되었고 사업가로서는 기존의 남이 개발한 발명품을 쓸만하게 개선하여 상용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여러 발명품을 세상에 내놨는데 대표적으로 축음기, 영사기, 실용적 장거리 전화, 전기 냉장고 등이 있습니다. 최초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발명품은 티커테이프라에서 증권시장에 주가를 알려주던 종이 테이프였죠. 그는 그 과정에서 1880년 에디슨 일루미네이팅이란 전기회사를 차려 본격적으로 사업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과도 첫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1884년 조선조정은 에디슨 전기회사에 첫 발전 선비를 주문했어요. 그렇게 1887년 3월 6일 경복궁 내 건천궁에 전국 최초로 전동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본과 청은 1889년에 전기를 처음 받아들였으므로 당시 조선의 전동불은 동아시아 최초의 전기라 할 수 있었죠. 에디슨의 발명은 이같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 깊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에디슨은 오늘날에 와서 그 많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되어 에디슨이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산업과 상업에서 누구나 남의 것을 훔치기 마련이다. 나 자신도 많은 것을 훔치면서 살았다. 그리고 난 어떻게 훔치면 좋은지 그 방법을 알고 있다. 먼저 그는 1892년 촬영 장치인 캐니토그래프와 그것을 볼 수 있는 장치인 캐니토스코프를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발명가는 에디슨 회사의 직원이었던 윌리엄 딕슨이었죠. 발명품의 특허가 고용주였던 에디슨의 이름으로 등록되자 딕슨은 결국 에디슨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촬영기와 영사기를 이용해 영화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류미에르 형제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류미에르 형제의 방식을 베껴
영화 사업을 하면서 1908년 10여 개의 영화사를 묶은 영화 특허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 특허 회사를 줄여서 MPPC라 하는데, MPPC는 시장 장악력을 위해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했죠. 독점력을 무기로 영화 길이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고 상영도 입맛대로 할 수 있었으니 영화인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영화인들은 에디슨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서부의 한 이름 없는 시골 벽촌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 동네 이름이 바로 오늘날 영화하면 떠오르는 그 지역 할리우드입니다. 영화에 관련된 에디슨의 악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그는 조르주 멜리에스의 영화 달 세계 여행의 필름을 유럽에서 빼돌려 미국에서 복사한 후 전국에 상영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엔 발명품에 대해선 저작권이 인정되는 시기였으나 영화 같은 미디어물에는 저작권이 미비하던 시절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에디슨이 훔친 달 세계 여행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해 오늘날 블록버스터에 시조를 할 수 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에디슨의 가장 큰 업적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전구 발명인데요. 하지만 전구 발명 또한 사실이 아닌 게, 백열 전구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바로 스코틀랜드의 발명가 제임스 로먼 린지입니다. 그는 1835년에 백열 전구를 발명했지만 수명이 너무 짧고 열이 엄청 심하다는 등의 여러 단점 때문에 끝내 상품화하지 못했죠. 이어서 1860년 영국 화학자인 조제프 윌슨 수환경이 더 발전된 전구를 개발했고 여러 번에 걸쳐 개량한 결과 백열등을 만든 그는 1875년에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디슨이 등장하죠. 그는 수환의 아이디어를 훔쳐 전구를 만들고 수환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고소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이 고소는 에디슨의 패소로 끝났는데 정작 전구 상용화에 성공하여 큰 돈을 번 것은 에디슨이었죠. 이 과정에서 그는 수환에게 거금을 주어 합작 회사를 차렸고 이렇게 거슬리던 특허권 문제까지 제거했습니다. 몇 년 후 에디슨은 저항력이 강한 탄소 필라멘트를 자신이 발명한 것이라 주장하며 다시 한번 수환을 고소했는데요. 결국 그는 이 소송에서 승리해 전구 발명가란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사실 이 탄소 필라멘트는 수환이 이미 개발한 것을 약간 개선한 것에 불과했는데 에디슨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험 일지의 해당 부분을 찢어버렸죠. 이후 에디슨은 전구로 아주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금융한 존 피어펀트 모건이 전구의 경제적 가치를 감지하고 에디슨에게 투자할 정도였죠. 이렇게 미국에 전등과 발전소가 퍼지게 되면서 에디슨은 전기 관련 회사들을 몽땅 합병한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상류층만 특혜를 누리던 전등을 미국 가정에 널리 보급하면서 위대한 발명가 19세기의 발명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이 외에도 그의 도둑질과 관련된 이야기는 꽤나 많습니다. 한 예로 뛰어난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니콜라 테슬라에게 직류 발전기의 성능을 개량해달라며 5만 달러를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1885년 작업을 완수한 테슬라는 에디슨에게 5만 달러를 요구했으나 그는 농담도 모르나? 라며 입을 싹 씻어버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테슬라는 에디슨의 회사를 나와 자신만의 독자적인 회사를 설립, 이후 에디슨의 강력한 라이벌이 되었죠. 이처럼 에디슨은 그가 저지른 악행들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같은 상식 관련 프로그램에서 에디슨의 행적을 재평가하여 이 사실들이 퍼지게 되었죠. 사실 이미 90년대부터 한국의 여러 서적을 통해 에디슨의 속물적 면모가 서술되었고 역사 다시 돌아보기 책자들이 일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이 최초의 상용화된 전구를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는 사학자들의 평가가 지배적이죠. 실제로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수환을 포함해 전구 개발에 힘쓴 많은 발명가들이 에디슨의 기발함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해왔지만 여러 단점들로 인해 상용하지 못한 전구를 성공적으로 개량하고 널리 보급한 업적 때문이죠. 즉, 에디슨이 전구 개발사에 남긴 업적은 전구 발명이 아니라 전구의 상용화라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인 모두가 전구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전기회사를 설립, 그리고 유통 시스템인 전기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립했어요. 그 과정에서 개량된 발전기, 배전반, 송전선 등 전기 사용과 관련되는 주변 기기까지 같이 개발했습니다. 그가 전기 문명을 만든 방식은 현대 연구 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디슨은 세계 최초의 기업 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이는 현대 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의 기틀을 닦은 것이라 평가됐죠. 또한 그의 이미지에 반하는 몇몇 사례가 더 있습니다. 당시 방사능에 대한 무지로 인해 X선 실험을 담당하던 직원이 엄청난 피폭에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에디슨은 이로 인해 불구가 된 직원에게 치료에 필요한 돈을 모두 지불하고 그의 가족에게 충분한 금전적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게 20세기 초반의 일인데 노동자 배상금 따위는 없었던 시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꽤 대단한 일이라 할 수 있었죠. 또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에디슨은 직원들의 특허를 개인이 아닌 회사의 이름으로 낸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개발한 직원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했는데 이는 현재의 대기업들도 애용하는 방식이죠. 오늘날에는 워낙 에디슨의 도둑질이 부각된 터라 그의 진짜 업적은 많이 가려져 있는 듯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행한 수많은 악행들을 옹호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죠. 에디슨의 말년은 비참하다면 비참할 수 있는데 그가 운영하던 전기회사는 금융왕 JP모건에 의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전기 산업에서 손을 뗀 그는 탄광업 및 시멘트 업체를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죄다 말아먹었는데 그나마 친구였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경제적 지원을 두둑히 해줘 비교적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에디슨은 1930년에 사망하였고 숨을 거두기 직전 헨리 포드가 마지막 날숨을 유리관에 담아놓았고 이 유리관은 지금까지 남아있죠.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가정에서는 동부 시간으로 밤 10시에 1분 동안 전기불을 끄는 것으로 그를 추모했습니다. 에디슨이 한 도둑질은 아마도 영원히 그의 발자취에 남는 오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연 전기 문명 시대가 우리가 누리는 편리한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것엔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는 정말 위대한 발명가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아이디어를 훔친 도둑 사업가에 불과했을까요?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을 연결한 철도왕 코넬리어스 밴더빌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